보세 옷이냐 아니면 뭐 쇼핑몰 옷이냐 제품의 차이도 있겠지만 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행택인데요. 이 행택이 정말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행택을 좀 디자인해 본다던가 패키징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티치잇의 스캇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행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라벨과 동시에 이제 행택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또 그 다음에 행택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길지 않게 짧게 행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행택의 뭐 종이의 종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부르는 게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네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만 알고 있으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좋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택을 분류할 때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종이의 종류, 그 다음에 종이의 중량, 그 다음에 후가공,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택의 종류를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택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행택의 종류들을. 사실은 행택의 종류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식도 굉장히 많고,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사용되는 행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엑스트라 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스티치잇에서 또는 주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좀 뭔가 일반적인 수준의 행택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엑스트라 매트도 이제 뭐 작업을 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350g 정도의 중량이 일반적인 중량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브랜드에서 사용하기 괜찮고 저렴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얇아가지고 휘거나 그런 두께나 중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난 행택을 하겠다 했을 때 엑스트라 매트로 진행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 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작업을 해서 변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광이 좀 안 나는 형태로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종이의 종류랑은 상관없이 행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 예시처럼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인쇄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뭐 브랜드 네임을 넣을 수도 있겠고요. 이거 뭐 디자인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안내드릴 행택은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크래프트지 행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종이 질감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종이 질감이 나는 행택의 종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반누보, 이것도 좀 많이 해요. 반누보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반누보는 엑스트라 매트보다는 좀 가볍고 보시면은 이렇게 좀 잘 휘어요. 가격이 아무래도 엑스트라 매트보다는 좀 저렴하게 생산이 되는 그런 행택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220g, 뭐 230g대로 보통은 많이 진행을 합니다. 설명드리면서 또 이제 안내 드릴 게 뭐냐면 후가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행택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에폭시를 한 거예요. 이게 화면에서는 좀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다가 막을 이렇게 살짝 덮어 놓은 것처럼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스티치잇이라는 이 로고에다가 에폭시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에폭시도 코팅을 할 때 무광 코팅, 유광 코팅이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광이 좀 더 나고 광이 좀 안 나고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 무광 코팅을 한 겁니다. 근데 사진으로는 좀 안 담겨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에그쉘이란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그쉘. 비슷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엑스트라 매트랑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거의 뭐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종이의 색깔, 종이의 질감 차이는 조금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 벨벳 코팅을 할 수 있거든요. 영상이나 사진으로 담기지 않는데 여러분들 원단, 벨벳 원단 만져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감이 있잖아요. 벨벳 질감 이렇게. 이 행택에도 그렇게 벨벳 코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벨벳 코팅을 하게 되면은 이걸 만졌을 때 벨벳 만지는 질감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난 특이한 걸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번 좀 시도해볼 만한 형태다, 행택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런 행택 종류들 보면 다 그냥 네모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행택을 하기 위해서는 타공을 뚫어야 돼요.
타공 크기도 지정해서 뚫을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를 거라서 그냥 행택 작업을 할 때 업체한테 그냥 알아서 뚫어달라, 가장 많이 뚫는 크기로 뚫어달라, 그냥 알아서 해달라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택 작업을 할 때 이제 후가공 작업 중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그냥 인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음각이나 양각 작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입체감 있게, 하이트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입체감 있게 이렇게 로고를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한다던가 들어가게 한다던가 음각이랑 양각 작업도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죠. 예를 들면 요거는 음각 양각만 돼 있는데 요 위에다가 프린트까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다양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행택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로고에다가 프린트를 하고 그 프린트를 양각으로 올린다, 뭐 음각으로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접어서 행택도 디자인이 가능하다. 알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브랜드들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인쇄 작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쇄가 아니라 이렇게 보이시죠? 반짝반짝. 이거는 이제 금박 작업을 한 거예요. 금박. 근데 이제 금박 말고도 음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작업이 가능하다. 반짝반짝하고 뭔가 포일지 같은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이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박 작업, 음박이나 금박 작업도 이것도 지금 이제 보면은 이렇게 광이 나는데 유광 이런 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행택 종류는 이 정도만 알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본적인 행택들은 생산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만져보셔야지 좀 느낌을 알긴 아는데 좀 잘 모르겠고 추천하는 거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대부분 엑스트라 매트를 하면 된다 라고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행택도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좀 고가의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합지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되게 두껍고 딱딱한 느낌의 행택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합지하는 거예요. 합포. 그래서 두께를 2배로 만들고 3개로 해가지고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서 아예 진짜 이렇게 빡빡하게 움직이지 않게 작업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합포 작업은 그냥 2배 이상 비싸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단가가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또 행택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이렇게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많이들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반적인 이런 종이 행택이 아니라 PVC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투명, 약간 그 아크릴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약간 홀로그램이 들어간 이제 이런 종이를 덧대는 거예요. 덧댄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비싸요. 물론 단가가 비싸니까 이런 종류의 어떤 행택도 있다라고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기.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좀 기본적으로 행택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양하게 활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런 행택 패키징 디자인은 좀 무궁무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행택 말고도 이제 행택을 어떻게 보면 걸어야 되잖아요. 행택 끈이 있는데 예를 들면 행택 끈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5핀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5핀으로 하시면은 안 좋은 점이 나중에 이제 고객한테 제품이 배송되고 나서 고객이 이제 입어보거나 아니면은 좀 행택을 이제 좀 뺐다가 나중에 이제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할 때 그 행택을 다시 5핀으로 꽂아가지고 반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반품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품 방지 끈이라고 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이런 것들은 한번 끼게 되면은 안 빠져요. 이거를 빼려면은 끊어야 되거든요. 이제 다시 끊으면은 다시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행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반품 방지 끈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